안녕하십니까, 변화구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수능 특강문학 실전학습 1회 5번에서 10번에 해당하는 가작품, 출세곡, 그리고 나작품, 망설작품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우인의 출세곡인데요. 제목의 의미부터 설명드리면 출세, 요새로 나아갈 나아가다, 즉 변방으로 나아가다 라는 의미입니다. 변방으로 나아감. 그러니 중심지에 있던 화자가 작가가 변방으로 부임을 받으면서 쓴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출세라고 얘기했을 때 어떠한 변방으로 변두리 쪽으로 나아간다 라는 의미는 기대감보다는요, 난 좀 중심지에 있고 싶은데 소외감 느낀다, 중심지에 있고 싶은데 임금님이 곁에 있고 싶은데 박탈감 느낀다, 이거에 초점을 둔 제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드라마 영화 보면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자 주인공이 나와서 원래 되게 중심지에서 핵심 인물이었는데 뭔가 일이 잘못되면서 그르치면서 변방으로 나아가거나 혹은 지방으로 혹은 외국으로 발령나고 뭐 타지 생활을 막 하잖아요. 이 작품도 자신이 타지 생활을 하면서 내가 겪게 될 그런 막막함, 그리고 하지만 임금님을 저버릴 수 없는 임금님의 충성심,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같이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북방 20여 주의 경성이라고 하는 지명인데요. 이 경성이 특히나 우리 작가가, 화자가 부임받는 부임지입니다. 접경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외부와의 경계,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국경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접경은 접해 있는 경계라고 인식해 주시면 되겠고요. 외부와 접해 있는 경계다, 경성지역이. 그러니까 최전방이죠, 최전방. 치병 목민을 내게 맡겨 보내시니, 치병 군사를 다스리는 일이에요. 즉 군대를 통솔하고요, 군대를 관리하는 일, 그리고 목민 백성을 다스리고 백성을 돌보는 일, 이것을 내게 맡겨 보내신대요. 자,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뭐 하겠대요? 네, 우리 치병 목민을 이제 해야 한대요. 그래서 이 치병 목민이 화자의 처지고요. 처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부분. 그리고 이 치병 목민을 맡기신 주체는 당연히 누구겠어요? 네, 이런 일을 맡겨서 보내는 주체, 바로 임금이겠죠. 임금님이 내게 이걸 부임했다, 이걸 나한테 맡겨주셨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벼슬 신하인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 가볼게요. 망극한 성은을 갚을 일이 어렵구나 라고 얘기해요.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라고 할 때 임금의 은혜가 끝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끝이 없는 은혜를 갚을 길이 어렵구나. 그러니까 임금님에 대한 당연히 충성심, 감사함 나옵니다. 나 변방으로 보내지 마, 막 이런 걸 처음부터 사대보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네, 충성심, 감사함을 표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서생의 일은 한묵인가 여겼더니 늙은이 변방부인 진실로 뜻밖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서생이라고 하면 글 보고 책 보고 하는 선비를 얘기해요. 네, 그래서 책만 보고 글을 쓰고 하는 선비, 즉 문신이 떠오르세요? 무신이 떠오르세요? 문신이 떠오르죠. 책 보는 선비. 그러니까 화자는 원래 문신 출신입니다. 그래서 화자 자신 글 쓰고 뭐 책 보는 그런 선비이기 때문에 뭐 문신도 의미한다. 문관이죠. 근데 그래서 한무 밑에 주석 확인해 보시면 나 글 쓰고 책 보는 일, 글씨 쓰고 요거라고 여겼다. 네, 문신의 일은 그거니까요. 그런데 늙은이의 변방부임,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화자 자신 들어가고요. 그죠? 변방부임, 지금 현재 처지죠? 변방부임 됐구나. 화자의 처지 여기서도 드러납니다. 진실로 뜻밖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진실로 뜻밖이냐면 지금 따져도 최전방이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즉 무신들이 좀 흔히 가는 건데, 내 문신, 나 책밖에 모르는데 그 사람이 내가 거기로 간다? 너무 amazing 이라고 진실로 뜻밖이다. 중요한 이유는 심리가 나오죠. 네, 심리. 뜻밖이다. 놀람. 깜놀인데 여기에서
조금 약간 기분 좋은 와우 서프라이즈 이벤트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제가요?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당혹감 이런 표현들 많이 나와요. 당혹감. 막 우후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제가요? 저 공부밖에 안 해. 책만 봤는데요. 이런 느낌이죠. 임금께 절 올리고 칼을 짚고 돌아서니 이래요. 자, 임금님께 이제 마지막 인사 예의를 갖춰요. 그건 알겠어요. 그런데 칼을 짚고 돌아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 동그라미. 이것도 알 수 있죠. 네,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임무를 하게 될지 무신의 임무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화자의 임무를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소재예요. 화자의 임무, 상징적 소재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칼이라고 하는 소재가 뭐다? yes. 문신이 아니라 무신. 네, 이런 임무를 담당하게 되면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문과 학생이 이제 이과 가라, 그냥 이과로 가, 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좀 당황하겠죠. 그다음 만리박 국경의 이 한 봄 다 잊었어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나 만리박 국경 어디 부임지로 가겠다. 중심지와 거리가 멀다 가깝다? 네, 만리박 국경이니까 거리가 멀다. 중심지와 거리가 멀겠죠. 그래서 내가 부임지로 갈 건데 이 한 번 나 다 잊고 나 임금님 온리 바라보게 충성심 할게.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충성에 대한 임금님 충성에 대한 다짐, 의지 볼 수 있습니다. 내 몸 다 잊을 정도로 몰입할 거니까요. 그 다음 흥인문 내달아 녹양에서 말을 갈탑니다. 딱 봐도 알다시피 변방으로 가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여정이 나오겠죠. 공간적인 배경 나올 거예요. 흥인문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흥인지문 떠올리지 않아요? 아닌가요? 흥인지문 동대문이죠. 지명이에요. 그리고 녹양에서 말 갈아탄다라고 얘기했을 때 뭐 의정부 부근이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뭐 경기도 양주다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 경기도 양주에서 말을 갈아타는 이유는 여기에서 이제 군말을 관리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따지면 뭐 이렇게 셔틀버스를 거기서 탄다든지 그런 느낌인 건데 여기에서는 이 군대에 이용되는 말을 관리하는 지역이 이제 녹양, 경기도 양주였던 거죠.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막 이렇게 단어 뜻이 아니라 지명이다. 네, 지역명이다. 공간의 이동이 나온다라는 거. 은한 옛길을 다시 지나간단 말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이때 은하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은하수라고도 해석이 되고요. 비유적인 표현이죠. 두 번째는 옛사람이 지나갔다. 옛날 사람들이 지나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를 내가 다시 지나간단 말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 회양 옛사실 기별로만 들었더니 대거를 홀로 떠나 적객은 무슨 죄인고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도 또 중요한 건 회양이라고 하는 별표 그 옛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주석 달려있듯이 고사인용 먼저 쓰고 들어갈게요. 그리고 지명이기도 합니다. 저 회양이라고 하는 지명은요, 여러분 관동별곡에서도 출제가 된 그런 나온 이 지명인데 이 회양에서 이 한나라 회양하고 지명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회양.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뭐 북경동이라고 있으면 중국에도 북경 베이징이 있는데 우리나라 북경동이 있는데 이렇게 연결하듯이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회양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중국에도 회양이 있어요. 근데 그 회양에서 급장류라고 하는 급암 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직언을 잘 했거든요. 그래서 이 직언을 하다가 회양 지역을 다스리고 그 다스리다가 유배를 당했어요. 이 직언을 너무 많이 해서 회양에서 이제 유배를 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이 되거든요. 그 회양이란 지역을 지나가면서 나 여기 말로만 들었던 회양 지역 여기구나. 이게 첫 번째, 단순하게 보면. 두 번째, 어머
나 회양 거기 다스렸던 급장류 그 밤 썰로만 들었었는데 그게 나네? 나 지금 귀양 가나?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을 여러분이 모두 다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오케이? 네, 그래서 나 지어 말로만 들었었는데 나 지금 변방 가면서 보네 우연히. 두 번째, 나 그 밤 나 급장류처럼 나 유배당하나? 하면서 화자의 처지가 이제 투영된다. 뭐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죠. 밑에 더 자세히 나와요. 적객 때문에. 대궐을 홀로 떠나 적객은 무슨 일이고. 회양보다 더 많이 나오는 출제 포인트 적객 별표. 보시면 객이 나그네고요. 귀양살이 하는 사람을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면 귀양살이 하는 사람을 얘기해 주는데 이제 내가 거기다 투영된다면 이 화자는 자기가 귀양살이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급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화자의 처지인데 화자 처지는 지금 귀양 안 해요, 여러분. 사실적인 거, 팩트는. 이 사람은 어디로 가요? 그냥 변방에 발령받아서 부임 가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저는 좀 영화 드라마를 좀 많이 봐가지고 비유를 조금 계속 하는데 막 영화 중에 막 경찰 이런 라인들 중에서도요 막 경찰청장한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저 그러면 강원도 지역에서 혹은 시골 지역에서 저 계속 이렇게 썩으라고요? 저 유배 보낸 거죠? 막 이렇게 막 반발하고 막 그런 그 클리셰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기가 변방으로 떠나는 게 진짜 널 믿어서 국경을 탄탄하게 해라, 안보를 탄탄하게 해라 이게 아니라 그렇게 안 느껴지고 나 유배 보내는 건가? 근데 유배 보내기에 내가 잘못한 게 없어서 좀 애매해가지고 나 변방으로 그냥 쫓겨나는 건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소외감, 박탈감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네. 아무튼 조심해야 될 거. 이 사람은 실제로 귀양하지 않습니다. 근데 귀양살이 한 것처럼 지금 투영하고 있는 거라고요. 알겠죠? 사실은 뭐라고요? 변방부임. 그럼 귀양살이 왜 나왔다고요? 귀양살이처럼 여긴다고 투영. 오케이, 네. 자, 그 다음 높고 험한 천령. 험하단 말 전혀 마오. 세상살이에 비교보면 여기가 평지인가노라 뭐 이래요. 자, 그러니까 높고 험한 천령이 있는데 이제 고개 영자예요. 고개예요. 고개입니다. 고개. 근데 그 고개가 굉장히 거의 에베레스트 느낌으로 험하다는데 그거 그러지 마. 뭐가 제일 험하다? 세상살이. 네, 요거를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비교하고 있죠. 그럼 결론은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우리 천령이 높고 험준하다고 지금으로 따지면 에베레스트, 히말라야 이런 느낌인데 이거보다 더 최고로 힘든 게 세상살이다. 힘들다. 고된, 고난. 여기가 세상살이가 더 많다 이거죠. 그래서 얘는 거의 뭐 평지급 막 이래요. 평지급 비운 거죠. 그래서 요거랑 연결하면 세상살이는 뭐 너무 험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 화면 지우기 전에 표현법 쭉 정리해 볼게요. 그리고 공통적인 표현법은 한 번에 정리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앞부분에 부임지 지금 경성부터 경성으로 향한 길, 임금님이 있는 한양부터 스타트. 그래서 임금님이 나에게 치병 목민을 내게 맡기시고요. 성은이 만극하다라고 해서 어렵구나. 영탄 들어가죠. 뜻밖이 러우다. 영탄. 그래서 영탄은 한쪽에 너무 많이 나와서 바로바로 얘기는 안 해드리고 영탄법은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뭐뭐뭐뭐구나, 뭐뭐러다, 뭐뭐 너라 뭐 이런 어미로 끝났을 때 영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나와서 다루 체크는 안 할게요. 이제 뒷부분엔. 그리고 쭉 뒤로 가서 계속 흥인문, 녹양 뭐 이런 식으로 지명 나오죠, 여러분.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공간 이동, 뭐 여정, 그리고 여기에서 요약적 제시 뭐 괜찮아요.
지금 부임하는 길로 부임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자주 나온다라는 거. 지나간단 말인가? 무슨 죄인가? 노래 아까 나왔고. 얘도 너무 많이 나오죠. 설이. 그래서 얘도 앞으로 한 번만 쓰고 다른 데다가 표기는 안 하겠습니다. 뭐뭐인가? 뭐뭐인가? 등등. 네, 노라 영탄 이렇게 되고. 자, 그리고 요거는 조금 따로 체크 좀 할게요. 험하단 말 전혀 하지 마. 전혀 마 이거예요. 그러면 무슨 영어미라고 인식할 수 있겠죠? 무슨 영어미? 전혀 마. 마오, 하오. 네, 얘는 명령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명령형 어미 들어갑니다. 네, 좋습니다.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다, 고되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세상살이에 한 번만 쓸게요. 고단함 강조. 요것만 쓰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단함 강조. 네, 좋아요. 뒤에 부분. 눈물을 거두고 두어 걸음 돌아서니 한양은 어디요 대궐이 갈아줬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눈물이 거두고 두어름 돌아섰대. 가기가 너무 싫은 거죠. 눈물을 지금 흘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변방으로 가는 길인데 책 보던 사람이 변방 가가지고 지금 칼 들고 지키라고 서 있으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자기가 유배당을 가는 것처럼 여기지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슬픔, 안타까움. 이제 떠나는 거예요. 한양은 어디요 대궐이 가려졌다. 여기 나와 있는 거 당연히 한양, 대궐, 임금 공간 가려졌다. 단절감, 거리감. 근데 아직까지도 한양하고 지금 대궐 찾는 거 보니까 당연히 영군지죠. 임금님 못 잊었어. 당연히 못 잊죠. 평생 못 잊어요. 그래서 영군지정 보여준다. 한양과 대궐이 임금을 상징하니까. 그 다음 안변 북쪽은 저기쯤이 오랑캐 따기려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네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안변 북쪽. 안변이 함경북도 쪽이에요. 함경도 지명입니다. 오랑캐 땅이다. 그래서 이 북쪽으로 향하니까는 계속 그 오랑캐, 뭐 여진족이라든지 이런 나라 애들이, 민족 애들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비린내 소린내 일소하여 천리 밖을 몰아내니까 우리 여진족을 이렇게 몰아내는 그런 부분. 윤관 김종서의 큰 공적을 초목이 알도다. 자, 그래서 지금 오랑캐 땅을 소재로 해가지고요, 이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뭐요? 윤관이라고 하는 고려시대 문신이고요. 예종 때요. 그리고 김종서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무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공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이때의 큰 공적은 다 이 오랑캐 땅을 밀어낸 사람들이거든요. 여진을 몰아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랑캐를 척결한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다 알도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여기 부분은 화자가 느끼는 부분. 오랑캐 땅을 보고 화자가 느끼는 부분. 우선 역사적 자취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 자취. 그리고 그 역사적 사실을 통해 가지고,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자부심을 느끼는 거죠. 저도 뭐 유적지 이런 것들 보는 거 좋아하는데, 뭐 경주나 여러분 가셨어요? 가보신 적 있어요? 뭐 경주나 이런 데 가면 굉장히 유적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뭐 첨성대라든지 어떠한 문화재, 막 불국사 윤화재 이런 것들을 보면 저도 막 첨성대 보면서 와, 진짜 대박이다. 와, 그 시대 때 이런 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진짜 과학적이다 막 이러면서 감탄을 하고, 와, 우리나라 민족에서 그때 당시 되게 쩐다 막 이렇게 해서 감탄하는 것처럼, 이 지금 작가도 안변 북쪽을 갔더니
봤더니 와 진짜 오랑캐 땅이 저 건너편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땅이 넓은 거예요. 진짜 벌판인데 거기에서 와 옛날에 고려 문신이었던 윤관, 조선 무신이었던 김종서가 여기에서 오랑캐를 척결했구나. 대박이다. 진짜 쩐다. 직접 막상 가보니까 그게 확 온 거죠. 그래서 역사적 자취 혹은 자부심을 지금 느끼고 있다. 괜찮아요. 네, 맞는 선택지겠죠. 자, 그 다음 용흥강 건너들어 정평부 잠깐 드나 만세교 앞에 두고 낭물물 올라자. 어디서 많이 봤어요? 지겨워. 네, 그래서 기행가사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봤죠. 특히나 관동별곡 배우신 분들 다 관동별곡에서 나온 패턴들이잖아. 어딜 건너 이런 거 다 지명이에요. 다 지명. 다 지명입니다. 예스. 용은 강은 강지명 얘기해 주는 거고요. 얘는 함경도 지역에 있어요. 북쪽이죠. 그리고 정평부는 지금의 평안도 정주. 그래서 함경도 갔다가 평안도 살짝 갔다가 만세교 다시 함경도 앞에 두고 다리겠죠? 낭민르라고 하는 누각이겠죠. 또 거기에 올라앉았대요. 함경도에 있는 공간이동. 네, 여기다가 바로 쓸게요. 공간이동 여정 요약 앞에서 나왔던 거 요약적 제시 괜찮죠? 속도감 있고. 네. 그 다음 옥저 땅 산 하나 돌아보니 옥저는 여러분 한국사 하시면 맨날 여기서 끝나시지 않아요? 네, 우려 무역 막 이런 식으로 삼국시대 가기 전에 무역 그다음에 여기 옥저 농해 사만 막 여기서 끝나잖아요. 그 고대 국가입니다. 고대 국가. 막 빗살무늬 토기 막 민무늬 토기에서 끝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한국사에 공부를 네, 옥서까지는 오셔야 돼요. 옥저는 고대 국가. 네, 거기에 땅 하나하나 돌아보니까 그 옛날에 옥저 지역의 땅을 청년 풍패 가득한 맑은 기운 어제인 듯하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풍패라고 하면 밑에 주석에 나와 있지만 이 한나라의 항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 고사인을 통해서 자신의 또 예찬을 해주고 있는데 풍패가 너무 중국 사람만이 많아서 잠깐 볼게요. 지금 뒤에 윤관, 김종서, 옥지 뒤에서 한나라, 네, 한나라 유방이죠. 초항, 항우랑 헷갈렸네요. 네, 한나라 유방. 의 고향이에요, 고향.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죠. 한나라 유방 고향이 갑자기 왜 나왔냐라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는 중국 고사했을 때 한나라 유방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 그러면 조선시대 때 그러면 정말 나라를 건설한, 나라를 건국한 누가 떠올라? 하면 조선 이성계죠. 조선 세운 이성계. 그 조선 세운 이성계의 고향이 여기거든요. 여기 어디요? 함흥이요. 함흥 냉면 할 때 그 함흥이요. 예스. 그래서 그 함흥 지역에 딱 왔더니 대박. 아 진짜 조선 이성계가 여기서 나왔어. 조선 이성계의 우리 선조가 여기구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맑은 기운 어제인 듯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 역사적 자부심 계속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네, 맑은 기운에서 만족한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소외감 박탈감으로 아예 일률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부분은 내가 생각 외로 좀 당혹스러운 모먼트도 있고 어떤 부분은 임금님을 충성하는 면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자연 풍경 공간을 이동하면서 느끼는 역사적인 자취,
뭐 고사 인용 그리고 자부심 이런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행 하나하나를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작은 따옴표로 나왔을 때 이어질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하나 1구 하나씩 그거에 대한 어떤 태도인지를 조금 많이 꼼꼼히 따져봐 주셔야 돼요. 중략 이후 우리는 가보도록 할게요. 군형에 일이 없고 막사 한가한 때 중략 부분에서는요 여러분 부임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부임지에 도착해가지고요 막 잘 다스려요. 그런데 군형에는요 군대에서는 일이 없어. 막사도 한가해. 그러니까 얘 지금 다시 한번 어디에 있어요? 뭐 하는 직종으로 바뀌었어요? 책 읽는 직종이 아니라? 네, 무신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무관 담당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 군형 막사도 마찬가지로 화자의 처지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화자의 처지. 일이 없고 한가한 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여기 내용 중요. 일이 없고 한가하면 즉 군대들이 한가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좋은 거예요. 전쟁도 안 일어나고 너무 평안한 거예요 세월이. 그래서 얘는 굉장히 평안하다 라는 거예요. 평안한 시절이다. 왜? 전쟁도 나지 않고요. 어떠한 위험도 없습니다. 굉장히 평안한 좋은 상태고 한데 요게 진짜 좋은 상태다. 막상 병방에 오니까 할 일 없네. 이렇게도 해석 당연히 돼요. 근데 두 번째 해석이 뭐냐면 내가 오니까 한가로운 거야. 여기 작가가 내가 오니까 군형에 일이 없고 막상 한가한 거죠. 그러니까 이 자신의 은근히 드러내는 거예요. 이 관리 능력. 이런 관리 능력을 은근히 뽐낸다. 이것도 괜찮아요. 은근히 뽐낸다. 드러낸다라고 할게요. 뽐낸다고는 잘 안 나오니까. 드러낸다. 뭐 이런 거. 내가 능력이 좀 쩔어가지고 내가 와우 태사가 아니래. 뭐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기녀와 함께 산에 올라 술동이를 기울여. 와우 유흥의 끝판왕 그죠? 기녀 산에 올라 자연. 술동이 술 먹어. 꽃핀 춤사물. 계절적인 배경 나오고. 원수대에 올라. 공간 나오고. 전망대 같은 누각 같은 걸 얘기하겠죠. 공간. 그래서 기울이려고 올라간 거 아직 안 기울였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뒷부분. 가기 전에 우리 표현법 안 본던 거 추가적으로 있을까요? 한번 봅시다. 한양은 어디요? 대구리가 졌다. 도다, 영탄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것들은 얘기 이제는 안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역사적 인물 인용한다. 고사 인용도 괜찮고요. 여기 중국 고사 인용은 여기 역사적 인물 사용하면서 자부심 드러낸다. 요거 괜찮죠. 그리고 여기 표현법 중요해요. 초목이 다 안 돼요. 풀과 나무가 다 안 돼요. 표현법 뭐겠어요? 네, 의인이죠. 의인을 통해 가지고 거기 있는 지역에 있는 자연물들은 다 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다시 한번 자부심 강조하는 거예요. 감탄하고. 네, 그 다음에 쭉 공간의 여정, 요약적인 제시 괜찮고요. 자, 그 다음에 어제 이 맑은 교 어제인 것처럼 보인다. 중간중간 직유표현법 비유도 많이 나옵니다. 네, 뭐 또 들어가는 거 없죠. 네, 그리고 또 뭐 꽃피는 춘사물의 원수대에 올라가니 뒤에 부분부터 계속 이어서 갈게요. 춘풍이 화창하여 맑은 경치 부쳐내니 빼곡한 수풀은 붉은 비단되어 있고 구름인 양 눈인 양 파도는 하늘을 끝을 삼아 솟구치고 흩어지며 대 앞에 물러가니 먼저 딱 제가 지금 읽은 거 보면 어떤 느낌 들어요? 앞에서는 막 갑자기 역사적인 인물 끌어와가지고 찬양하지를 않나 뭐 이렇게 무신됐다고 뭐 생색내지를 않나.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뭔가 그래 곧
봄이다. 봄이다. 즐기자. 뭐 자연 얘기 나오고 전형적인 사대부의 느낌이 나오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춘풍 계절 나오고 봄의 맑은 경치 붙여낸다. 빼곡한 숲을 붉은 비단이 되었대요. 여러분, 네, 여기는 표현법 너무 많이 나와서 바로 쓸게요. 빼곡한 숲풀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자연물이죠. 근데 붉은 비단이 되어 있대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마찬가지로 비유. 구름인 양 지규, 눈인 양 지규, 비유 반복. 파도는 하늘을 끝을 삼아서요. 원간연모, 파도. 하늘을 끝을 삼아 솟구치고 흩어지며 솟구치고 흩어진대요. 대의 앞에 물러갑니다. 역동적 자연 괜찮죠? 여기 부분 잘 나와요. 주목해 볼게요. 은빛산이 거치는가 눈가루가 날리는가 이거예요. 자, 여기에서 은빛산이 거치는가 동그라미, 눈가루가 날리는가 동그라미. 여기서의 원관념, 갑자기 은빛산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눈가루? 웬 눈가루? 지금 방금 봄이었는데. 안 되죠. 원관념 있죠? 뭐요? 네, 파도요, 파도. 그래서 얘는 이 비유적인 표현 맞는데요. 어떤 걸 비유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은빛산 눈가루는 파도에 치는 물보라 치는 모습을 비유를 하고 있다. 철썩철썩. 물보라가 퍼진다든지 거친다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거죠. 비단 같은 잔디에 배군 같은 청망치고 버들잎 쏘는 묘기로 승부를 다투거는. 자, 그래서 지금도 비유 나왔고 앞에서 비유, 지규모, 은유 다 섞여 있어요. 잔디에 배군 같은 천막치고 지규. 그리고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여기 전반적인, 여기도 대표적인 거지만 대구법 너무 많이 나와서 여러분이 그냥 밑줄 쳐져 있는 거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뭐뭐는 뭐뭐고 뭐뭐는 뭐뭐다. 유사한 통사구조 반복이요. 지금도 뭐뭐 같은 뭐뭐, 뭐뭐 같은 뭐뭐 이렇게 해서 문장구조 유사한 대구법도 사용되죠. 네, 뭐 여기만 한번 쓸게요. 여기만. 다른 데도 다 있는데 버들잎 쏘는 묘기로 승부를 다툰대요. 버들잎 쏘는 묘기 밑줄. 이 버들잎 쏘는 묘기는 말 그대로 굉장히 뛰어난 화살을 의미합니다. 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왜 뜬금없이 버들잎이냐라고 하면 옛날에 또 중국 고사 인용이에요. 양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무튼 걔가 뭐 백보 뒤에서 백발비중을 했다. 뭐 그래서 굉장히 뛰어난 솜씨다 이거예요. 뛰어난 솜씨로. 여기도 대구죠. 여기도 설이고요. 네, 정말 안 쓸게요. 혹시나 모를까봐 빠뜨리지 마시고. 자, 아무튼 여기 앞부분은요, 여러분, 내가 기생하고 술 먹으려고 이제 경치 보려고 쫙 올라갔는데 파도가 쫙 써요. 아우, 철썩철썩. 은빛산 거 어치는 거 눈가루 하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비단 같은 잔디에다가 천막을 쫙 써요. 왜? 뭐 하려고? 놀라고, 술 먹으려고, 버들잎 쏘는 묘기로 쫙 이렇게 또 활도 쏴요. 근데 그 활이 허접해가지고 이렇게 쫓고치는 게 아니라 뭐야? 퓨퓨 하면서 뛰어난 솜씨로 내가 승부를 다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물이 지은 미녀들 좌우에 버려 있어. 기생들이겠죠? 앞에서 기생 나왔잖아요. 아쟁, 비파, 악기영, 타거니, 켜너니, 아리따운 여인들 추거니 부르더니 당연히 기녀. 봄 경치도 끝이 없고 풍경이 끝이 없으니 라고 하는 거 지금 여기만 만약에 물어본다면 여러분 지금 여기 쭉 읽은 부분은요 뭐예요? 전형적인 사대부들의 자연에서 느끼고 또 음악과 기녀, 술 이런 것들이니까 등등등등 흥취겠죠. 흥취.
그리고 이런 걸 유흥이라고도 하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바탕 봄놀이를 지금 여기서 한 거잖아요. 실증남직하다마는 뭔가 실증이 확 갑자기 나버려요. 왜 그러냐면 갑자기 시상전환. 고향을 바라보니까 험한 고개가 가려있다. 즉 뭔가 봄의 흥취에 온전한 몰입을 잘 못하는 거예요. 먹고 노는데 몸은 여기에 있고 먹고 노는데 그래 놀자 뭐 이러는데 정신은 나 왜 이렇게 실증나지? 뭐 생각나지? 고향. 왜 여기는 타지니까 변방이니까. 그래서 이 봄 흥취에 온전한 몰입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선택지가 많이 나오죠. 온전한 몰입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고향을 바라보니까 그리움. 이겠죠. 네. 그리고 험한 고개가 가려있다. 처지. 화자 처지. 처지. 고립 단절. 객지의 산천은 곳곳이 육진이로다 이거예요. 객지, 지금 있는 공간이겠죠? 지금 변방에 있다고 했어요. 그 변방의 상천, 주변 풍경 얘기예요. 주변에 육진이다 라고 하는 주변이 나오는데 육진은 조선시대 세종대왕님께서 여진족 막기 위해서 진을 6개를 친 육진인데 그 육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여기 지역은 변방이구나. 이런 걸 연결할 수 있으면 되겠죠. 네, 여기에서 또 표현법을 굳이 따지자면 뭐 이런 거 악기 타거니 켜거니 뭐 추거니 노래를 부르거니 뭐 이런 것들 뭐 심상, 정각적인 심상. 네, 뭐 좌우해버렸다 시각적인 심상 뭐 이런 얘기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부분 계속 이어서 갈게요. 태평 시절 적객은 도처의 군은 이로되 대궐에서 멀어진 몸 뉘가 아니 슬퍼하며 대궐로 돌아갈 일을 어떻게 기약할까 이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실컷 놀다가 갑자기 현타파 너무 중심지에 가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 거의 도시남자예요. 도시남자. 그러니까 막 변방에서 못 살겠나 봐요. 이 사람. 그래서 좀 찝찝하게 온 감도 있고 계속 그리워하겠죠. 그래서 아무튼 태평시절 적객의 도처의 군은이다. 임금님 감사. 영군지정 당연히 맞고요. 도처가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임금님의 은혜가 벌어졌다. 너무 감사하다 이거고요. 대궐에서 멀어진 몸. 누구요? 화자자신. 누가 아니 슬퍼하며 누가 슬퍼하지 않겠어. 나 슬프다. 비애감. 대궐로 돌아갈 일. 컴백하고 싶다. 소망. 어떻게 기다려? 어떻게 기약할까? 이렇게 얘기하죠. 막막함. 평생 먹은 뜻이 전혀 없다고 할까마는 시운의 탓인가? 운명에 매여든가?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나 평생에 먹은 뜻이 전혀 없다고 할까만 아니다. 이거는 뭐냐? 시운의 탓이냐? 운명의 탓이냐? 라고 해서 신세한탄. 내 운명 왜 이러냐 이런 거죠. 기구하다. 진대백수의 세월이 쉬이가니 진대백수라고 얘기를 해주면 이때 이 백수가 늙은이거든요. 그래서 이 초나라 희왕을 의미하는데 백수는 우리가 아는 그 백수 말고요. 늙은이에요. 흰머리잖아요. 흰머리. 그래서 그 늙은이는 초나라의 희왕을 뜻할 때 진대의 이제 백수라고 합니다. 아무튼 초나라 희왕의 세월이 쉬 간다. 어머, 세월이 너무 빨리 가 덧없어. 무슨 감정? 세월이 너무 덧없어요. 빨리 가. 무상감. 덧없음. 세월이 너무 빨리 가니까. 초택청빈은 원망도 많으시고 초택청빈.
여기에서는 지금 마찬가지로 이제 초나라의 굴원을 이야기하는데요. 초나라 굴원. 굉장히 깨끗한 마음을 품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빈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보세요. 원망도 많은지고 원망도 많대요. 자, 갑자기 무상하다고 얘기하고 옛날 사람들이, 그리고 갑자기 이제 원망도 많다고 얘기해요. 중국 사람이 얘기하면서 이거 누구일까요? 이거 누구겠어요? 지금 화자가 느끼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화자 자신을 저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 자신을. 나라고 대놓고 안 드러나고 진대백수, 초택청빈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아무튼 무상감 덧없음, 그리고 초택청빈이 중요해. 내가 초택청빈이라면 원망이 많대요, 여러분. 지금 얘 뭐예요? 나 변방에 있어서 원망 너무 많아, 불만 많아, 이런 거를 심정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중요해요. 아, 나 진짜 여기 변방에 오기 싫어요, 이런 거죠. 마음에 안 들어. 뒷부분, 이 잔 가득 부어서 이 시름 잊자고 합니다. 얘 뭘로 시름 잊으려고 해요? 네, 술로. 수다는 술로 잊어보려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 술로 내 근심을 다 잊어버리게 하려면 뭐라고 하냐? 동해를 다 퍼낸들 이내 시름 어찌할꼬 감당 못해, 뭐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그만큼 시름이 어떻더라는 거예요? 많다. 시름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이에요. 어부가 이 말을 듣고, 어부가 하는 역할 중요. 별표 치고 뒷부분 설명한 다음에 쓸게요. 이 말을 듣고 낚싯대를 둘러매요. 행색 보세요. 굉장히 여유롭죠? 뱃전두리르고 노래를 불러요. 굉장히 여유롭고 한가로움. 뭔가 집착하지 않는 약간 chill guy의 모먼트잖아요. 자, 근데 세상 일 잊은 지 오래니 몸조차 잊었다 라고 얘기해요. 세상 일을 이 사람이 노래를 부르면서, 어부가 노래를 부르고 나서 나에게 얘기하는데 세상 일을 잊은 지 오래됐대요. 그러니 몸조차 잊었대요. 갖가지 세상살이에 이 낚싯대 하나뿐이래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뭐다? 속세와 단절, 초월, 즉 어떤 모먼트? 집착하지 않는 모먼트로 이해해줘야 돼요. 초월해준다. 그래서 어부의 가치관인데 계속 갈매기는 나와 벗이라 오며 가며 하는다. 갈매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백구라고 해서 자연 친화로 많이 나오잖아요. 뭐다? 자연 친화, 무라 일체로 마무리. 근데 여기도 다 지금 어부와 대화를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속세와 단절되고 초월해서 뭐 어쩌라고 하면 요 어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화자한테 뭐요? 위로를 지금 해주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실은 근심 많다고 하는데 너 지금 중심지 못 가서 그런 거잖아. 지금 변방에 와 있다고 하면서 어부가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 조언을 해주죠. 조언. 뭐야? 속세에 집착하지 마 라는 조언을 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이 현실에 세속을 잊고 세상 일에 현실 삶을 순응하는 자세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집착하고 비판하고 근심서러움 이런 거 하지 말고, 요게 이제 주제인 거죠. 오케이. 그래서 어부의 키워드는 여러분 위로, 조언, 마치 like 송민국의 깜녀, 예, 위로하고 그런 생각만 하면서 마무리되는 그런 느낌이랑 좀 많이 비슷하죠. 그래서 조언하는 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표현법 정리하고 좀 넘어갈게요. 표현법 같은 경우는 앞부분
누가 아니 슬퍼하면 누가 아니 갈까? 서리법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수능특강 문제에서도 서리적인 표현이 나왔던 거예요. 자, 그 다음 뭐 시운의 탓이란가 운명의 탓 매었는가 얘도 뭐 대구법. 그 다음에 고사인용 너무 계속 반복되는 거 서리법. 그리고 이장 가득 부어서 이시를 잊으려고 하는데 여기 표현 좀 볼게요. 물론 설이죠. 근데 동해물을 다 퍼내도 시름을 감당 못한대. 오버하죠. 뭐요? 과장법. 그리고 위로 조원인데 이제 요거를 대화라고 보편적으로 여러분 보거든요. 어부의 이런 조원을. 그래서 참고로 요거는 어부와의 대화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편적인 견해를 알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나와 보시라며 오며 간다. 뭐 이것도 뭐 의인, 무라일취해 이것도 당연히 괜찮고요. 뭐 영탄 이런 거는 앞에서 안 쓴다고 했으니까 없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지금 출세고 작품 마무리를 했는데요. 주석이 조금 많고 네, 좀 설명드릴게. 한자 표현이나 옛날 일, 그리고 화자가 누구를 뜻하고 어떤 감정인지 이게 단순한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어려워할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그냥 일반 사대부처럼 임금님 조화, 자연 조화, 술 조화, 여자 조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쓸쓸함도 소외감도 느끼고 박탈감도 느끼면서 거기에 또 즐길 건 조금 즐기고 막 이런 게 섞인 부분들이 나와서 여러분이 잘 구별해야 된다. 계속 정리할게요. 이 작품은 작가가 함경도 지방의 관원으로 부임하면서 쓴 가사입니다. 이 작품에서는 병방의 관원으로 부임한 목민관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관리로서 느끼는 사대부의 풍류와 인식 또한 잘 나타내 있다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목민관의 심정, 그리고 사대부의 풍류, 현실 인식, 부임지인 경성으로 떠난 심정을 노래하는 걸로 시작하는 이 작품, 부임지로 가면서 보게 될 변방의 경물, 세태, 태평한 시절에 느끼는 추능. 추능은 즐겨요. 근데 몰입을 하지 않는 것뿐. 네, 몰입을 못하는 것뿐. 마지막에는 변방에 부임한 처지를 한탄한다. 여기까지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구성은 우리 서사본사 결사로 이루어지는 가사인 거죠. 그래서 변방으로 부임한 상황과 부임지에서의 생활 소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또 이어서 홍성민의 망설 작품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망이라고 하는 뜻은요, 잊을망입니다. 그래서 잊음, 네, 잊는 거요. 근데 잊음에 대한 설, 이야기이겠죠? 잊음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때 설은요, 갈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고전수필, 한문수필 갈래입니다. 한문수필. 그래서 설 갈래 중에 유명한 게 뭐 경설, 이옥설 뭐 이런 것들 들어봤죠? 그래서 그 설의 갈래 중에 망설입니다. 망설이다 이게 아니라요. 설이 갈래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고전수필, 망설 한번 보겠는데요. 홍성민 작가가 잊는 것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잊어야 하는지 한번 본문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우리 가작품이었으니까 한번 지우고, 한문수필, 고전수필, 망설 한번 보겠습니다. 몇 해 전 북경에 가게 되었을 적의 일이다 하면서 수필의 전형적인 패턴이죠. 경험, 체험설 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몇 해 전 과거에 북경에 가게 되었을 적의 일, 자신의 필자의 경험, 체험. 네, 요걸 떠올리게 됩니다. 가볼게요. 베이징에 가게 되었을 때 마침 병에 걸려서 가기 어려우리라는 생각에 걱정의 얼굴이 드러났대요. 우선 상황이 어려움이 돼요. 마침 병에 걸려서 가기 어려우리라는 생각. 상황의 어려움. 근데 우리 내용 보완하기 위해서 덧붙여서 설명드리면 이 북경에 왜 가게 되었는지가 먼저 중요하거든요. 북경 사신, 베이징 사신으로 가게 된, 중국 사신으로 가게 된 그런 경험을 썰을 풉니다. 그래서 필자는
사신, 북경 사신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적 임무, 중요한 임무잖아요. 그래서 공적 임무를 하게 되는 와중에 너무 병에 걸려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 나 이번엔 못 가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걱정이 얼굴에 드러났대요. 근데 한 손님이 찾아와서 나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손님의 역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손님 별표 쳐주시고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 손님, 만약에 앞에 나왔던 작품하고 같이 이제 출세곡하고 어울리게 되고 비교 공통점 물어보게 된다면 공통점을 딱 하나 꼽자. 그러면 권유, 조언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을 해주고요. 조언, 권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그 출세곡의 어부랑 너무 유사하죠. 네, 가볼게요. 그대는 걱정하지 말게. 내가 한마디 하여 그대가 무사히 다녀오게 해주겠네. 뭐 이래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내가 무사히 다녀오게 해줄게. 라고 해서 조언을 합니다. 얼마 전 하면서 이 조언의 내용을 자세히 할 거예요. 얼마 전 임당 정유길이 북경에 갔는데 해서 자신의 일이 아니라요. 임당 정유길이라고 하는 이 인물의 일화를 인용합니다. 이 손님은 자신의 일 썰 푸는 게 아니잖아요. 임당은 정유길의 호고요. 가볼게요. 북경에 갔는데 늙고 병들었기에 가는 길에 죽지 않는 비결을 생각하다가 후련 이질 망자를 깨달았다지 이래요. 자, 그러니까 이 임당 정유길의 깨달음 뭐? 이질 망자를 깨달았다. 네, 중심 이야기, 중심 대상 나오죠? 네, 망설이니까요. 마치 불교에서 걱정하지 않는데 힘쓰는 것처럼 생각이 떠오르면 곧 잊어버렸지 했는데 넘어가기 전에 우리 표현법은 바로 달아줍시다. 마치 뭐뭐인 것처럼. 네, 지규, 비유적인 표현 사용하는데 뭐 사용해야 지금 불교에서 걱정하지 않는데 힘쓰는 것처럼요 하면서 이 종교 얘기 나오죠. 네, 그래서 불교는 항상 마음을 비우기, 뭐 걱정하지 않기 이런 것들에 신경 쓰는 것처럼 생각이 떠오르면 곧 잊어버렸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말리기를 다려오면서도 병에 걸리지 않았으니 그대는 본받도록 해라. 그러면 이거의 조언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래요? 생각이 떠오르면 곧 잊어버렸다. 별표. 요게 해결 방안이죠. 조언 내용이고요. 그래서 말리기를 다녀오면서도 병에 걸리지 않았으니 그대는 본받도록 해라 라고 하면서 조언을 해주는 거. 계속 나는 그 말대로 했다 하면서 그 조언을 수용을 해주네요. 근데 요건 일치불일치 조심해야 되는 건 그거예요. 누구의 조언을 수용한 거예요? 정유길의 조언인가요? 손님의 조언인가요? 하면 손님의 조언. 누구의 방법인가요? 하면 정유길의 방법. 주어를 잘 캐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님의 조언을 수용을 했습니다. 가볼게요. 외국에서 풍파를 겪을 때마다 이 글자를 기억하고 이 글자가 뭐예요? 이질 망 자를 기억하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받아들여 삭히고 밀쳐버렸다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신이 풍파를 겪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받아들여서 얘가 방안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삭히고 밀쳐버렸대요. 마음에 얽매인 것이 없자 마음이 평화로워졌고 병이 나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네.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뭐 이 이질망에 생각해서 얻게 된 효과겠죠. 덕택이 말리기를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2년 뒤 다시 북경에 가게 되었는데 이러죠. 자, 그러니까 이 몇 해 전 과거에 북경 사신으로 갔던 때 그 2년 뒤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북경에 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재차 사신으로 방문한 거예요. 2년 뒤에요. 그래서 북경 총 몇 번? 여태까지 2번 갔다. 오케이. 네, 좋습니다. 뒷부분 가볼게요. 중국에 가는 것은 영광이고
오가는 기간이 몇 달밖에 걸리지 않는데도 걱정이 된다. 지금 이곳 북쪽 변방은 북격보다 훨씬 멀고 풍속은 요동보다 100배나 나쁘다. 가기도 어렵고 머물기도 어렵고 돌아올 기억도 없으며 죽는 사람이 9이면 사는 사람이 하나이다. 갑자기 분위기 바뀐 거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었죠. 가쁜 분위기.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중국에 가는 거 사실이죠. 오가는 기간이 몇 달밖에 안 걸리는데도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대조되는 거예요. 지금 이곳 북쪽 병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이 작가가 뭐 유배 상황이기 때문에 옛날에 사신으로 막 되게 대우받고 가는데도 걱정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 유배 가는데 얼마나 걱정이 심하겠어요. 그거 얘기합니다. 그래서 북경보다 훨씬 멀고 풍속은 요동보다 100배나 나쁘대요. 자, 그러니 비교 계속하죠. 중국 지명이고요. 요동지역 훨씬 멀다라고 하는 거. 풍속은 바람도 훨씬 굉장히 100배나 나쁘대요. 가기도 어렵고 머물기도 어렵고 돌아올 기약도 없고요. 이렇게 죽으면 9이 죽고 사는 사람 하나래요. 그러니 걱정과 고민이 싹 트는 건 인지상정이다. 사람이 당연히 느끼는 감정이다 라는 거죠. 학문에 힘써서 이치에 따라 순순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면 애타는 생각이 저절로 머릿속을 오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먼저 자신의 유배 상황을 이렇게 인식하죠. 지금 결론, 유배 상황으로 인해서 걱정과 고민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 요약된 부분 내용이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대조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학문에 있어서 순순히 받는 사람. 이게 굉장히 이상적인 태도죠. 그래, 학문에 막 힘써가지고 이치에 통달해가지고 완전 이상적인 사람처럼 그래 뭐 실험 고난 들어와 뭐 유배 들어와 하면서 받아들이는 사람, 통달한 사람 아니라면 애타는 생각이 저절로 머릿속을 오갈 것이다. 늙고 병든 몸으로 기력이 다해 죽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라고 하면서 한탄하죠. 자, 당연히 서리법 해서 걱정, 막막함이 많다 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쵸? 뒷부분 가볼게요. 어렵고 괴로운 와중에도 죽기가 싫어 또 임당의 비결대로 했다. 임당의 비결은 뭐요? 앞에서 나왔던 거, 뭐 이질망자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질망을 떠올리는 거. 그 목적은 인간의 본능이다. 인지상정이다. 네, 그래서 비결대로 했는데 영고 성쇠를 잊고 삶과 죽음을 잊고 뜻밖의 불행을 감히 따지지 않고 어려운 일을 괴롭게 여기지 않았다 하면서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질망을 떠올리는 거. 마음이 흔들리려 하면 너그럽고 편안하게 가슴 속에 티끌만큼도 남지 않게 해서 본성을 해치지 못하게 했대요. 자, 그러니까 뭐다? 구체적인 방법이겠죠. 어떤 것을 읽는지, 어떻게 인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열거, 나열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뒷부분 가보겠습니다. 아침에도 있고 저녁에도 있고 밤에도 있고 앉아도 있고 누워도 잊었다. 한 걸음을 뗄 때마다 한 걸음에 해당하는 공부를 해서 오랫동안 노력이 쌓이자 저절로 평온한 경지에 도달났다. 그래서 이즘 계속 잊었다가 뭐요? 평온한 경지에 도달했다고 나왔네요. 이즘을 반복했더니 평온한 경지에 도달했대요. 네, 이즘을 반복한 결과죠.
네, 그래서 한 걸음을 뗐다가 이제 공부를 한다. 마음 수양 공부를 얘기를 해주는 거겠고, 오랫동안 마음 수양 노력을 하는 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추위와 괴로움이 병을 만들지 못하고 밖에서 오는 삿된 기욱이 애군을 만들지 못하니 이 게임 쓰고 성찰하여 이전 효과 크다 깨달음. 네, 정말 맨날 나오는 깨달음. 예스. 문왕은 유리의 감옥에 갇혔으나 검은 고를 타면서 노래했고요. 정자는 불응에 유배됐으나 모발이 이전보다 좋아졌대요. 자, 두 사람 나옵니다. 중요해요. 문왕, 동그라미 할뼈. 정지야, 동그라미 할뼈. 너무 중요. 이 사람들 보세요. 다 유리의 감옥에 갇혔어요. 실현 고난이죠. 얘도 유배됐어요. 실현이죠. 근데 어때요? 완전 집착 안 해요. 막 슬프지 않아요. 검은 고를 타면서 노래해요. 초월했죠. 그리고 또 모발이 이전보다 좋아졌대요. 완전 득도. 성현은 천명을 알고 즐거워하니 어찌 있기를 기약하겠는가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때 나오는 사람들은 성현이고요. 천명을 알고 즐거워했다. 이 부분이 뭐예요? 이상적인 태도라고요. 그래서 어찌 있기를 하겠냐. 그 사람들은 초월했는데 이치를 위주로 삼으니 저절로 잊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다시 한번 뭐요? 이상적 태도. 이 사람들이 성현이 추구하는 거. 이걸 처세라고도 합니다. 대응하는 방식이요. 자, 그러나 성현보다 한 등급이라도 아랫사람이면 이끼에 힘쓰지 않을 수 없다. 이끼에 힘써야 한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뭐다? 자신은 성현보다 한 등급이라도 아랫사람이다 아니다? 이다 라는 거죠. 필자 자신은. 왜? 아랫사람이니까 이즘을 계속 힘쓰는 거지 아랫사람이 아니면 이즘을 힘쓰지 않아도 되죠. 그 다음 그러므로 호걸다운 선비도 우환을 당하며 시를 지어 근심을 풀고 호걸다운 선비 우환 시련을 다내어 시를 지어서 근심을 풀려고 태세 술을 마셔 걱정을 잊었대요. 그들이 터득한 바가 즐거워하며 근심을 잊는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터득한 바가 얕아서 즐거워하면서 근심을 잊는 경지에 도달하지 못한다. 조금만 수정할게요. 얕아이기 때문에 그들이 요 호걸이랑 이제 술로 푸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대조되는데 즐거워하며 근심을 잊는 경지는 바로 앞에서 나왔던 성현이고 이것이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를 지어서 근심을 풀고 술을 마셔 걱정을 잊는 거거든요. 여기 한쪽에다가 메모 깔끔하게 할게요. 지금은 대조적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대조적인 인물이 첫 번째 성현이 나오거든요. 이상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 그 성현이 구체적으로 지금 문왕정자로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키워드는 여러분 이상적인 태도다. 어떻게 해야 이상적인 건데요? 이즘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현실적인 게 이즘을 생각하는 거고요. 이상적인 것은 여기서 나왔어요. 뭐요? 아무리 시련이 있어도 천명을 알고 운명을 아는 거예요. 즐거워한다. 그때 즐거워하면 근심을 잊는 거죠. 즐거워함. 그래서 근심을 잊고요. 또 이치를 위주로 삼고요. 이치를 삼아요. 저절로 잊을 필요가 없어요. 네, 키워드 다 쓰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근심을 잊는다. 포인트는 뭐냐면 저절로예요. 저절로 어딨죠? 예. 얘는 저절로 있는 거예요. 근심 저절로 있는 경지.
오케이. 네, 키워드는 이렇게 정리하고요. 대조적인 거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나왔던 누구요? 지금 임당 정육일부터 들어갈게요. 그리고 필자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있는 호걸다운 선비. 비 등등, 그죠? 요렇게 이제 쭉 나올 건데, 즉 기준점은 여러분 시험 문제 풀 때 그 성현 문헌과 정자인지 아닌지 이렇게 이분법으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정자와 문항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얘네들만 이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따로 노력하지 않아도 뭔가 이게 약간 신적인 존재처럼 뭔가 난 다 알아, 이미 다 알아, 막 메타인지 쩔어가지고 막 다 알아 나는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는 성현들이에요. 그런데 나 같은 경우는 계속 이즘을 생각해야 돼. 아, 근심은 있자 막 이렇게 자꾸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그런 생각조차 안 드는 초월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 이런 임당 정육일이나 나나 호걸다운 선비 같은 경우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죠. 이즘을 노력해야 된다, 그지? 그래서 현실적인 자세고요. 이게 막 부정적인 자세, 비판적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명을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공부하고 노력해서 잊기에 힘써야 된다. 노력형 인간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 시랑 술 같은 수단을 이용하여서 근심을 잊으려고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이즘 노력. 차이점 보이나요? 이 사람들은 약간 재능러들 느낌? 얘네들은 약간 노력러들 느낌, 노력하는 사람들의 느낌.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근심과 시련을 잊어버리는 거죠. 근심과 시련이 내 마음속에 안 드는 게 궁극적인 목표,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하는 방식들이 좀 다르다는 거죠. 알겠죠, 여러분? 재능 애들은 그냥 원래 근심 원래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그리고 정육이랑 필자는 근심 잊자 이런 노력형 인간들인 거고요. 뒤에 부분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단계는 송나라의 강직하고 단정한 군자입니다. 그런데 파도가 치고 석양이 지는 가운데 술을 사서 어부의 노래를 듣자 걱정이 없을 수 없어. 이중 부정 표현 나오는데 걱정이 없을 수 없어.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있어서 술을 마시고 걱정을 잊고자 했대요. 시비와 영욕을 모두 잊고 시인의 불평한 마음 또한 술을 마셔서 잊은 것이다. 자, 나와요. 또 누구요? 당게스. 송나라 간직한 군자. 이렇게 좀 훌륭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는데요? 이제 성현 같은 문항과 정자가 아니니까 파도가 치고 석양이 지는 가운데 술을 사서 어부의 노래를 들었는데 걱정이 있어가지고 이 술을 마셔가지고 걱정을 잊고자 했다. 시비와 영욕을 모두 잊고 시인의 불평한 마음 동안 술을 마셔서 잊은 것이다.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술을 마셔서 잊은 것.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유배되어 몹시 불평한 마음 잊을 수 있었던 것도 술을 마셔서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술 때문에 불평한 마음을 잊을 수 있다는 건 술을 긍정적으로 봤다, 부정적으로 봤다? 네, 긍정적인 수단으로 봤다. 긍정적 인식이다. 필자는. 그렇다면 잊는다는 한 글자의 유래는 오래된 것이니 정육일이 스스로 터득하여 노력한 건 아닙니다. 사실의 팩트를 짚고 넘어주죠. 뭐요? 앞에서 손님이 제안한 정육일이라는 사람은 이즘을 깨달아가지고 있는 걸 계속 노력해가지고 했더니 아니 정육일보다 훨씬 이전에 옛날 사람들부터 계속 이즘을 논했다 이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니 스스로 노력한 건 아니다. 정육일보다 이전 사람들도 이즘을 강조했다 이거죠. 방법을 알고 있었다. 다만 시도 짓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으면서 마음에서 있는 것은 세상사 노련하며 자잘한 일에서 벗어나 호걸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를 도움을 줄 수 있다. 시를 짓고 술을 마시면 이즘을 근심을 잇는데 도력이 될 수 있대요. 그만큼 이게 없으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 전체 부분 별표 시름을 잇는 거 시름 잇는 것에 대한 좀 문장이 어색해서 자연스럽게 다시 쓸게요. 시름을 잇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죠, 어려움. 그만큼 쉽지 않다. 잇는 것은 그만큼 시도 필요하고 술도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시랑 술이 시름을 없애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소재다라는 걸 긍정적으로 인식한다고요. 그게 중요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우환을 만나더라도 잊으려고 노력하면 답답한 마음이 풀어지고 좁은 마음이 너그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추금이 뭐? 잊으려고 노력하며 추구하는 대상이죠. 추구하는 자세. 이것은 도노법에 가까운데 도노법은요 그냥 득도하는 거예요. 깨달은 바로 깨달은 얻는 거예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공부가 얕은 것이 문제이다. 문제점은 요거. 평소에 학문을 힘쓰고 사색하면서 이해해야 되는데요. 평소의 자세, 평소의 행동을 강조하는 거죠. 그걸 해야 잊으려고 노력할 수 있다. 추구미가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힘써서 해야 된다라는 게 교훈, 깨달음. 오케이, 결론은 뭐야? 시름을 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시름을 잊기 위해서 노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면 평소에 학문에 힘쓰고 사색을 많이 해야 돼.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이거죠. 끝. 네, 좋습니다. 그래서 뒤에 부분 넘어가기 전에요. 여기 한 명 더 추가돼야죠. 넘어가기 전에. 단게스. 야스, 단게스가 추가돼야죠. 이 송날 군자. 그래서 이 사람도 술 아니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 술 먹고 이제 시름을 잊으려고 노력했으니까 이상적인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같이 노력하는 긍정적인 사람이지만 현실적인 태도를 통해서 잊는다. 계속 부귀한 처지에 놓이면 부귀한 처지에 맞추어 행동하고 빈천한 처지에 놓이면 빈천한 처지에 맞추어서 행동하여 어떠한 처지에서도 만족한다면야 어찌 꼭 이 한 글자에 의지해야 근심을 잊을 수 있겠는가 이거죠. 어떠한 처지에서도 만족한다면 의지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어떠한 처지에서 만족하는 것도 이상적인 자세라고 분류될 수 있어요. 그래서 부귀한 처지에 놓이면 뭐 빈천한 처지에 맞추어서 행동하고 뭐 여기에서도 대구법 나오고 대조 나오는데 이렇게 된다면야 어떤 처지에서 만족하면 이거 할 필요 없다. 서리. 자, 다만 갑작스러운 우환은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고 내 학문의 힘으로는 하루아침에 도달할 수 없는 경지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로 가슴 속에서 넓혀 살아났으니 무슨 해가 되겠어요? 이 글자 다시 한번 뭐요? 잊을망. 그래서 무슨 해가 되겠어요? 두 차례 북경에 다녀오고 북쪽 변방에 유배되었지만 넘어가기 전에 앞에서 계속 나왔죠. 두 차례 북경에 다녀오고 뭘로요? 사신으로 다녀왔죠. 그리고 북쪽 변방에 유배되었지만 나의 경험 계속 나오죠. 나는 지금까지 살아있다. 나의 경험이 바탕. 손님의 이야기가 내게 큰 도움이 되었길래 감히 글을 짓는다. 이때 손님 앞에서 기억나죠? 조언해 준 사람, 그죠? 그래서 조언 러죠. 그래서 이 사람이 큰 도움이 되어서 감히 글을 짓는데요. 글 쓴 동기 나오죠? 좋습니다. 네,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표현 방법, 뭐 대구, 대조, 설이 통해서 화사의 깨달음 강조하는 거. 그리고 출제 포인트는 일치, 불일치거든요, 사실. 자, OX 따져보십시다. 이 사람 긍정적인 사람들 맞나요? 네, 맞죠. 이 사람 부정적인 사람들 맞나요? 아니죠. 이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람들은 아닙니다. 오케이. 워너비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얘인데 알고는 있어. 근데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우리가 평소에 노력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요거에 가깝다.
그래서 이걸 노력하자. 노력하다 보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돼버리면 좋은데 지금 우리는 여기 단계에서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필기가 되어 있어요. 시랑 술, 수능 특강에서도 물어봤죠. 이짐을 노력하는 굉장히 긍정적인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거 알아두시고요. 술은 문학사 작품 중에서도 어떨 때는 부정적, 어떨 때는 또 긍정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에서 긍정적인 수단으로 인식을 해주셔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가볼게요. 정리, 해제. 이 작품은 작가가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모든 것을 잊기로 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잊기로 해. 작가는 중국에 사신으로 다녀온 정유기를 본받아서 두 차례 중국에 다녀오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마음속에서 어려움을 잊으려고 노력하고 유배주에서도 이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작가는 옛사람도 역경에 처할 때 모든 것을 잊고자 했음을 떠올리고 시와 술에 의지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잊기 위해서 그거는 평소 학문에 힘쓰면서 사색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와 술을 긍정적인 거 맞아요. 근데 그걸 도움에 안 받고 잊을 수도 있어요. 지금 필자는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려면 이제 시와 술에 의지하지 않으려면 학문과 사색에 힘써야 된다. 그리고 참고로요. 작가가 진짜 중국의 정유기를 본받아서 쓴 건 맞아요. 그러니 이 손님도 그렇고 앞에 나왔던 우리 어부도 그렇고요. 출세곡의 어부도 그렇고 이게 화자가 이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싶어서 마치 송민국의 감녀를 정철이 만들어낸 것처럼 인류와 감녀를 둘 다 정철이 만들어낸 것처럼 손님도 실제 있는 손님이 아니라 화자가 가공한 인물이다.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고 싶어서 손님을 끌어다가 쓴 거죠. 네, 진짜 실화가 아니라 손님이 막 진짜 와가지고 대화한 것이 아니라 이 표현은 그렇지만 얘가 창작 동기를 얘기를 했을 때는 이 가공한 인물이 그 화자의 필자의 뜻을 의미를 더해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성은 처음 중간 끝. 그래서 읽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노래한 작품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작품 공부해 봤는데요. 출세곡이라고 하는 내가 변방으로 가면서 부임하면서 쓴 가사. 근데 조심해야 될 건 출세곡은 유배를 간 게 아닙니다. 자기를 유배 간 것처럼 느끼게 하는 소외감과 박탈감이고요. 나 같은 경우는 망설이라고 하는 작품. 내가 2번의 북경에 사신을 갔다 왔지만 지금 유배의 상황을 통해서 진짜로 찐 유배다. 근데 그 유배 상황 속에서도 근심과 시련을 잊기 위해서 나는 시황 술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학문과 사색에 힘을 써서 극복을 해야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깨달음을 전달해주는 그런 수필이었습니다. 네, 두 작품 이렇게 변방 혹은 유배 이렇게 나가게 되면서요. 자신의 심정 그리고 깨달은 것 그리고 그 한 구 한 구 시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좀 잘 따져보면서 복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